대통령과 핵과학자, 그때 핵실험에 성공했다면 그 두 번째 이야기. 1964년 가을,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실험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원심 분리기 11번기가 파손됐습니다. 베어링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수리 가능합니까?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고가 없습니다. 주문하십시오. 납기가 석 달입니다. 김영구가 탁자를 쳤습니다. 석 달이나? 그 사이에 다른 분리기로는 작업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지만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일정이 또 밀린다는 겁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장비 고장, 기술적 한계, 인력 부족,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박사, 김영구가 이휘서를 불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을 실현하려면 기술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일정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상부의 압박이 심합니다. 상부라는 게 누굽니까? 이휘서가 물었습니다. 김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 달 후 시설에 특별 방문객이 왔습니다. 차렷! 모든 연구원이 복도에 도열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행렬이 도착했고 그중 한 대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정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걸음걸이는 정확했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김영구가 앞장서서 연구동을 안내했습니다. 이휘서를 포함한 팀장급 연구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가 이론 연구실입니다. 김영구의 설명에 박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박정혜가 물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20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는요? 아마 50명도 안 될 것입니다. 박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적습니까? 이 분야는 매우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이어서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김영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박사, 박정혜가 이휘서를 불렀습니다. 예. 진척도가 늦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휘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립니다. 현재 장비로는 목표 농축도 달성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심 분리기의 성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잦습니다. 개선할 수 없습니까?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정혜는 김영구를 바라봤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보다 우선인 게 뭡니까? 김영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박사, 박정혜가 다시 이휘서를 불렀습니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휘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째, 고성능 원심 분리기가 최소 50대 더 필요합니다. 둘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대형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문 인력이 최소 100명은 더 있어야 합니다. 비용은요? 대략 현재 예산의 5배 정도 될 것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재 예산도 국가 전체 과학기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배라는 것은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5배. 박정혜가 되뇌었습니다. 그만큼 투자하면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학의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년입니다. 지금부터 3년이면 1967년. 박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장군. 예. 이 박사 말대로 하십시오.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박정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67년 말까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각오하겠습니다. 박정혜는 이휘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박사, 당신은 미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효자시군요.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은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휘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하지만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정혜가 떠난 후 시설의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됐고 새로운 장비들이 도입됐습니다. 인력도 충원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도 강해졌습니다. 1967년 말까지입니다. 김영구가 전체 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때까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모든 것이 헛되이 됩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3년. 여전히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팀은 세부 일정을 재조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주 진척도를 보고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휘서는 자신의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3년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A-8이라는 번호를 단 중년 남자였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이휘서가 물었습니다. 명령이니까요. 명령이라서?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까? 그 외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다른 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A-15,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입니까?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A-8이 반박했습니다. 북한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소문일 뿐입니다. 확인된 적 없습니다. 확인되면 늦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이휘서가 중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구뿐입니다. 정치적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A-15가 반발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곳에 온 이상 이휘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팀 내의 분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떤 연구원들은 프로젝트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윤리적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 박사님, 어느 날 밤 A-15가 이휘서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사님은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휘서는 책을 덮었습니다. 왜 그걸 묻습니까? 박사님의 표정을 보면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확신. 이휘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다들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럼 박사님도 명령에 따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이론팀 책임자입니다. 박사님이 반대하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휘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반대해도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입니까? 그렇습니다. A-15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1965년 봄, 새로 도입된 고성능 원심 분리기들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동시에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새로운 원자로 건설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농축도 20%를 달성했습니다. 실험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목표인 90%까지는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보다 빠릅니다. 김영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론팀 쪽은 어떻습니까? 설계는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휘서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포신형과 내폭형 두 가지 모델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두 개를 다 만듭니까? 보험입니다.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김영구는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이론적으로? 실험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실험이라는 게 실제로 폭발시켜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영구는 도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까? 과학은 원래 그렇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휘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폭발할 것입니다.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그날 밤 이휘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설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정교한 계산들, 완벽한 논리,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공부한 것의 결과인가? MIT에서 쓴 논문들을 떠올렸습니다. 중성자 반응 단면적의 비선형 모델링.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연구였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물질의 근본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지금은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 아니면 불가피한 걸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도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오펜하이머가 원자 폭탄을 만들 때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오펜하이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트리니티 실험 후 그가 인용한 바가바드 기타의 구절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인가?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왜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가?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이휘서는 줄곧 수동적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르고 요구에 응하고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미 여기까지 왔다.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끝까지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단,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이왕 만들 거라면 제대로 만들자. 그리고 어떻게 사용될지도 내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새로운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자신이 통제하기로. 다음 날 아침 이휘서는 김영구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제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영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과학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판단으로는 안 됩니다. 그동안은요? 그동안은 제가 순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김영구는 이휘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지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은요? 모든 기술적 결정에 제게 최종 승인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실험 시기와 방법도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건 제 권한을 넘어섭니다. 그럼 상부에 보고하십시오. 이휘서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고. 대담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휘선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을. 그리고 그들도 그걸 안다는 것을. 이틀 후 답이 왔습니다. 수락됐습니다. 김영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이 박사님이 기술 총책임자입니다. 모든 연구 관련 결정은 박사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 책임도 따릅니다.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휘서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기술 총책임자가 된 이휘서는 즉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포신형 설계는 폐기합니다. 첫 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내폭형에 집중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험팀장이 물었습니다. 포신형은 우라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내폭형은 플루토늄을 쓸 수 있고 효율도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휘서는 새로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내폭형의 핵심은 균일한 압축입니다. 플루토늄 코어를 정확히 구형으로 압축해야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폭발 렌즈를 사용합니다. 칠판에 복잡한 도형들을 그렸습니다. 플루토늄 코어 주위에 고폭약을 배치합니다. 단, 균일하게 폭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약의 모양을 렌즈처럼 깎아냅니다. 렌즈요? 빛을 모으는 렌즈처럼 폭발의 충격파를 모으는 겁니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폭발시키면 충격파가 중심으로 모입니다. 연구원들은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정교했지만 복잡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야 합니다. 이휘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노력을 내폭형 완성에 집중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1966년 여름, 플루토늄 생산이 본격화됐습니다. 새로 건설된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했고 분리시설에서 순수한 플루토늄이 추출됐습니다. 첫 번째 배치입니다. 화학팀장이 작은 용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납으로 된 용기 안에는 은빛 금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도는 99.8%입니다. 훌륭합니다. 이걸로 시험 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발 렌즈 실험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공학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균일한 폭발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비대칭 압축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정확해야 합니까? 마이크로초 단위입니다. 마이크로초요? 100만 분의 1초입니다. 엄청난 정밀도였습니다. 현재 기술로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휘서는 연구원들을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폭발 렌즈를 완성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다음 6개월간 팀은 폭발 렌즈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이 반복됐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1966년 12월,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균일 압축 달성. 실험장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모니터에는 완벽한 구형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재현 가능합니까? 5번 연속 성공했습니다. 이휘서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이론값과 일치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1964년 가을.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실험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원심 분리기 11번기가 파손됐습니다. 베어링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수리 가능합니까?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고가 없습니다. 주문하십시오. 납기가 석 달입니다. 김영구가 탁자를 쳤습니다. 석 달이나? 그 사이에 다른 분리기로는 작업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지만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일정이 또 밀린다는 겁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장비 고장, 기술적 한계, 인력 부족,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박사, 김영구가 이휘서를 불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을 실현하려면 기술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일정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상부의 압박이 심합니다. 상부라는 게 누굽니까? 이휘서가 물었습니다. 김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 달 후 시설에 특별 방문객이 왔습니다. 차렷! 모든 연구원이 복도에 도열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행렬이 도착했고 그중 한 대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정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걸음걸이는 정확했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김영구가 앞장서서 연구동을 안내했습니다. 이휘서를 포함한 팀장급 연구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가 이론 연구실입니다. 김영구의 설명에 박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박정혜가 물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20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는요? 아마 50명도 안 될 것입니다. 박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적습니까? 이 분야는 매우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이어서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김영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박사, 박정혜가 이휘서를 불렀습니다. 예. 진척도가 늦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휘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립니다. 현재 장비로는 목표 농축도 달성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심 분리기의 성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잦습니다. 개선할 수 없습니까?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정혜는 김영구를 바라봤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보다 우선인 게 뭡니까? 김영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박사, 박정혜가 다시 이휘서를 불렀습니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휘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째, 고성능 원심 분리기가 최소 50대 더 필요합니다. 둘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대형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문 인력이 최소 100명은 더 있어야 합니다. 비용은요? 대략 현재 예산의 5배 정도 될 것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재 예산도 국가 전체 과학기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배라는 것은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5배. 박정혜가 되뇌었습니다. 그만큼 투자하면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학의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년입니다. 지금부터 3년이면 1967년. 박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장군. 예. 이 박사 말대로 하십시오.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박정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67년 말까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각오하겠습니다. 박정혜는 이휘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박사, 당신은 미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효자시군요.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은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휘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하지만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정혜가 떠난 후 시설의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됐고 새로운 장비들이 도입됐습니다. 인력도 충원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도 강해졌습니다. 1967년 말까지입니다. 김영구가 전체 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때까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모든 것이 헛되이 됩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3년. 여전히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팀은 세부 일정을 재조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주 진척도를 보고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휘선은 자신의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3년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A-8이라는 번호를 단 중년 남자였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이휘서가 물었습니다. 명령이니까요. 명령이라서?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까? 그 외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다른 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A-15,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입니까?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A-8이 반박했습니다. 북한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소문일 뿐입니다. 확인된 적 없습니다. 확인되면 늦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이휘서가 중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구뿐입니다. 정치적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A-15가 반발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곳에 온 이상 이휘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팀 내의 분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떤 연구원들은 프로젝트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윤리적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 박사님, 어느 날 밤 A-15가 이휘서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사님은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휘서는 책을 덮었습니다. 왜 그걸 묻습니까? 박사님의 표정을 보면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확신. 이휘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다들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럼 박사님도 명령에 따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이론팀 책임자입니다. 박사님이 반대하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휘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반대해도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입니까? 그렇습니다. A-15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